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농지법 개정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농지법 개정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후 다수의 의원들이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어 국회가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열고 농지를 농업 생산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법뿐만 아니라 개정 법률안 3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들 3건의 개정 법률안은 모두 농지 제도를 강화하는 법으로 농지 투기 방지 3법으로 통용되어 왔습니다. 지난 1996년에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농업 개방화와 농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규제가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결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하고 농지가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농업 생산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는 현상이 심화가 된 것입니다. 이번 농지법 개정 법률안은 비농업인이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 취득과 소유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원래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헌법은 물론 농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주요 내용은 방대하지만 중요한 부분만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요,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살 때는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지 취득이 제한됩니다. 즉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는데요,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주말체험 영농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즉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만 농지를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강화되는 것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에서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지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물론 강화된 것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받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 요건도 강화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할 때 직업이라든가 또는 영농 경력이라든가 영농 거리 작성 및 첨부 서류를 제출을 의무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했을 때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는 내용이 새롭게 신설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도록 신설되었는데, 바로 농지위원회가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심사했던 체계를 보완해 시, 구,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투기 우려 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강화한 것입니다. 또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4일에서 7일인데요,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할 때는 발급기간이 7일에서 14일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필수 기재사항을 미기재하는 등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제한 사유를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농지법상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 금지 및 벌칙이 규정이 되었는데요, 농지를 매매하거나 불법으로 임대차, 중개하거나 또 농지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불법 행위에 대한 농지 처분 명령이 강화되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판명 시 즉시 처분 명령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농지원부라는 명칭이 변경됩니다.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농지원부 대신에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화도 신설이 됩니다. 위반 시는 과태료 거짓 신고가 500만 원이고 미신고는 300만 원 부과되는 내용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벌칙 적용 중에서 공무원 의제도 신설되었고요. 농지 이용 실태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의 정보 제공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이 되었고요. 농지법 위반 행위 벌칙 상향되었습니다. 12번째는 이행강제금 부과액도 상향이 되었는데요. 이행강제금도 상향이 되었는데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하게 됐고요. 부과 수준도 전에는 20%에서 25%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됩니다. 또한 한 필지 농지를 공유 소유자입니다. 여러 명이 샀을 때 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어야 되는데요. 최대 인원수도 7인 이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지를 공동 소유할 때는 7명까지만 가능하지 8명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의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에는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를 취득 후 사후관리도 강화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회 이상 농지의 소유, 이용 현황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투기 목적의 농지로 확인되면 기존 1년의 처분 의무 기한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 겁니다. 농지의 임대차 체결, 변경, 해제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시, 구, 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을 변경을 신청해야 됩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는 500만 원 이하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가 됩니다. 개정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법인의 설립, 운영 규제를 강화했고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할 경우 벌칙과 가징금이 뒤따릅니다. 금지된 부동산업을 한 농업법인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도 부과가 됩니다. 또 개정된 한국농어촌공사법은 기존 농지은행 사업뿐 아니라 농지의 현황 조사 및 정보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 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된 농지법은 하위 법령이 필요 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